네,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인들의 일상에는 큰 변화가 생겼죠. 이번 사태가 언제 끝날지 예상이 어렵습니다만 이후에 발생할 여러 문제들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기선환 국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만나서 코로나19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영 기자 나와주시죠. 네,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기선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데 코로나19와 정신건강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네, 불확실한 질병의 출현으로 인해서 일단 질병에 대한 공포가 있고요. 그런 내가 걸리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또 그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들의 경우에는 갇혀 있으면서 상당히 힘들고 가끔은 이제 혐오의 인식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특히 취약계층들, 독거노인이나 정신장애인 같은 분들은 돌봄 서비스나 재활 서비스가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경제 위기가 진행되면서 실업 혹은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것들에 의해서 청년이나 중년 남성의 정신 건강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네, 어르신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어르신 같은 경우에 지역에 있는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 좀 정신적 위안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요즘에 힘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농어촌 지역사회 공동체는 와야 된 지 오래고요. 그런 농어촌에는 노인들만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모여서 서로 이렇게 정서적인 교감을 하고 교류를 하셨었는데 지금 완전히 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노인들이 상당히 고립감, 소외감이 심하고 우울감도 심하고요. 또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노인들이 많으신데 병원 이용이 굉장히 불편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자니 이 바이러스 감염이 두렵고 집에 있자니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아프고 움직이기도 어렵고 또 병원 가면은 또 다 써야지 들어갑니다, 요새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고 소외되고 외롭고 통증도 심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럴 때일수록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재난 상황에서 이 극단적 선택이 바로 그 당시보다는 1, 2년 뒤에 더 많이 발생한다. 왜 그런 겁니까? 원래 이제 재난 초기에 이것을 극복해 보자 하는 어떤 단결하는 마음 혹은 응집력이 생기고요. 또 굉장히 긴장이 고조돼서 그때는 자살이 좀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한 1, 2년 정도 계속 재난의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면은 그때 1, 2년 후에 자살이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자살 예방협회도 협회장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면 최근에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사회적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유명인의 극단적 선택 이후에 모방 자살의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고요. 그리고 또 유족의 고통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아무튼 자살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건강, 정신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는 계속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신 건강을 다루는 행정관리 체계를 좀 확고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정신 건강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좀 지원과 확충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자원을 좀 발굴해서 연계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또 자살의 위험이 있는 분들한테 선제적으로 다가가서 사례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